7월, 초 1월 말금, 배웅록이 원수에게서 왔는데 원수가 말한 것을 뉘우쳐 보내더라는 것이었다. 가소롭다. 이날 인종 제삿날이라 종일 홀로 앉아 있었다. 저녁에 충청수사가 와서 함께 이야기하였다. 초 2일 말금, 느더위가 찌는 듯했다. 이날 순천도청과 생리, 광양 생리들의 죄를 다스렸다. 좌도 사부들의 활 쏘는 것을 시험하여 적의 작물을 나누어 주었다. 늦게 순천부사, 충청부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배첨지가 말미를 받아 가지고 왔다. 뇌운발에게 흥리한 군관 20몇 및 병변색, 괄군색들을 붙잡아 오도록 군령을 주어 내보냈다. 초 3일 말금, 충청수사와 순천부사가 활을 쏘았다. 웅천현감 이운룡이 말미를 고하고 미조항으로 갔다. 음란한 계집을 처벌하였다. 각 배에서 여러 번 양식을 도둑질한 자를 처형하였다. 저녁에 새로 지은 누각을 살펴보았다. 초 4일 말금, 아침에 충성수사가 와서 함께 아침을 먹었고 나중에 마량점사, 소비포 권관, 이영남이 와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외적 5명과 군사, 도망간 군사 1명을 아울러 처형하라 명했다. 충청수사와 활 10순을 쏘았다. 옥과에서 원어사업을 맡아 한 조응복에게 참봉 직첩을 주어 보냈다. 초 5일 말금, 새벽에 탄우선이 들어와 어머님의 평안하심을 살펴들으니 다행한 일이다. 심약이 내려왔느네 심히 용렬하니 한심스럽다. 우수사와 충청수사가 함께 왔다. 여도 만화가 술을 가져왔으므로 함께 마시고 활 10여순을 쏘았다. 많이 취해서 수로에 올랐다가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다. 초 6일 종일 굳은 비가 내렸다. 몸이 불편하여 공무보지 아니했다. 최규석이 도둑대 3명을 잡아갔기에 다시 박준영들을 보내어 왼쪽 귀가 떨어져 나간 그 괴수마저 붙잡아왔다. 아침에 정원명들을 격군 정비하지 못한 일로 가두었다. 저녁에 보성원이 들어온다고 했다. 어머님께서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후 10시께 3대 같은 소나기가 퍼부어 새지 않는 곳이 없었다. 촛불을 켜고 홀로 앉아 있노라니 온갖 걱정이 치밀어 올랐다. 이영남이 보러 왔다. 초 7일 저녁에 비가 뿌렸다. 충청수사는 그 어머니 병에 중에 오지 못했다. 우수사, 순천부사, 사도, 가리포첨사, 발포, 녹도, 만호들이 함께 활을 쏘았다. 이영남이 배를 거느리고 온 일로 곤양으로 나갔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고성 보인을 신문하였다. 보성군수가 왔다. 초 8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하고 종일 큰 바람만 불었다. 몸이 편치 않아 여러 장수들을 만나보지 아니했다. 각 관포의 공문을 차결하여 보냈다. 오후에 충청수사한테 가보았다. 저녁에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해온 고성 사람들을 직접 신문하였다. 광량의 송전이 그의 상관이 병사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나간 현감과 충청 우후가 온다고 했다. 초 9일 큰 바람이 불었다. 아침에 충청 우후 원유남이 와서 교서에 숙배하였다. 늦게 순천, 나간, 보성의 군관과 생리들이 격군에 대해 등한시하고 또 기일어긴 죄를 다스렸다. 가리포, 인치, 소금포, 마량첨사 및 고성 조응도가 왔다. 군량으로 나간 벼 200섬을 받아들였다. 초 10일 아침엔 맑았으나 저녁엔 조금 비가 내렸다. 아침에 군량, 나간, 벼 지은 것과 광량벼 100섬을 되었다. 신흥원이 들어왔다. 늦게 송전이 군관과 더불어 활 15순을 쏘았다. 아침에 들으니 병세가 다시 더 쳤고 토요라는 증세까지 있다므로 울과 심약, 신경왕, 정사립, 배웅록들을 함께 내보내었다. 11일 굳은 비가 오고 큰 바람이 불면서 종일 그치지 아니했다. 우리 가는 데 곤란할 것이 걱정되었고 면의 병이 어떠한가도 궁금했다. 장계를 천천히 기초했다. 경상 순무의 사선 공문이 왔는데 원수사가 불평을 많이 말하는 것이었다. 오후에 군관들은 시켜 활을 쏘게 했다. 봉학도 함께 쏘았다. 윤원침이 그 점고를 받기 위해 왔기에 점심을 먹여 보냈다. 저물녘에 비바람이 크게 치면서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충청수사가 보러 왔다. 12일 말금. 아침에 소금포 첨서가 보러 와서 화살 54개를 만들어 바쳤다. 저류를 처결하여 돌려주었다. 충청수사, 순천부사, 사도첨사, 발포만호, 충청우후가 와서 활을 쏘았다. 저녁에 타무선이 들어와 어머님께서 평안하나 면의 병세는 여전히 중하다는 것이었다.
애타는 마음이 있건만 어찌하랴. 유정승이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순변사에게서 왔다고는 하나 이는 필시 질투하는 자들이 말을 만들어 하는 것이리라. 통분함을 참지 못하겠다. 이날 밤 심사가 산란해서 홀로 마루에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을 스스로 걷잡을 수 없었다. 걱정이 쌓여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했다. 만일 유정승이 어찌 되었다면 나란 일을 어찌할 것이랴. 13일 비. 홀로 앉아 면회 병세가 어떤가 생각하고 글자를 짚어 점을 쳐보니 군함을 만나보는 것 같다는 괴가 나왔다. 아주 좋았다. 다시 짚으니 밤에 등불을 얻은 것과 같다는 괴가 나왔으니 두 개가 다 좋은 것이었다. 조금 마음이 놓였다. 또 유정수의 점을 친즉 바다에서 배를 얻은 것과는 괴가 나왔다. 다시 치니 의심하다가 기쁨을 얻은 것과 같다는 괴가 나왔다. 아주 좋다. 저녁 내 비가 오는데 홀로 앉아 정열에 이길 길이 없다. 늦게 송전이 돌아가는데 소금 일성을 주어 보냈다. 오후에 마량첨사와 순첨사가 와서 어두워져 돌아갔다. 비가 올지 갤지를 점쳐보니 뱀이 독을 뱉는 것과 같다는 괴를 얻었다. 장차 큰 비가 내리겠으니 농사를 위해 걱정스럽다. 밤에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오후 8시께 발포의 타무선이 편지를 받아 돌아갔다. 14일 비. 어제 저녁부터 빗발이 3대 같았다. 집집이 새어 마른 데가 없어 간신히 밤을 지냈다. 점괘를 얻은 그대로이니 그 참 절묘하구나. 충청수사와 순천부사를 청에다 장기를 들게 하면서 구경하는 것으로 소일했다. 그러나 근심이 속에 있으니 어찌 조금인들 편할 것이랴.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에 수로 나가서 몇 바퀴 돌다 내려왔다. 타무선에 들어오지 않으니 까닭을 모르겠다. 밤 12시께 또 비가 내렸다. 15일 비. 늦게 개었다. 아침에 조가해와 종경이 왔다. 면회병에 나아간다는 소식을 자세히 들으니 기쁘기가 그지없었다. 조카분의 편지로 해서 다시 아산고향 선산이 무너지고 집사당도 별일 없고 무사하고 집사당도 별일 없고 어머님도 평안하심을 알게 되었으니 다행한 일이었다. 이용종이 환상 때문에 매를 맞다 숨졌다고 했다. 놀라울 일이다. 그 삼촌이 처음 듣고서 비통이 한 나머지 그 어머니도 듣고 병세가 더욱 위중해졌다는 것이다. 활 열쇠를 쏘고 수레에 올라 거닐고 있을 때 박주사리가 급히 와서 이르기를 명나라 장수가 이미 본영 앞에 이르렀는데 곧 이곳으로 온다 하므로 즉시 삼도에 전령하여 진을 죽도로 옮기게 하고 거기서 밤을 지냈다. 16일 흐리고 바람이 시원하더니 늦은 아침녘에 큰 비가 내려 종일 퍼붓는 것 같이 쏟아졌다. 원수사, 충청수사, 우수사가 모두 왔다. 소비포 권관이 쇠다리 등속을 보내왔다. 명나라 장수는 삼천진에 와서 유숙한다고 했다. 여도 만호가 먼저 왔다. 저녁에 본진으로 돌아왔다. 17일 맑음. 새벽에 폭으로 나가 진을 쳤다. 오전 10시께 명나라 장수 파총, 장홍유가 병호선 5척을 거느리고 돛을 달고 들어와서 바로 영문에 이르러서는 육지에 내려 함께 이야기하자고 청했다. 나는 여러 장수와 함께 먼저 사정에 올라가서 올라오기를 청했더니 파총이 배에서 내려 곧 왔다. 함께 앉아 먼저 만리 바닷길에 어렵게도 여기까지 온 것을 잃을 길이 없이 감사하다고 인사하니 작년 7월 절강에서 배를 타고 요동에 이르렀더니 요동 사람들이 말하기를 항로 중에 돌섬과 암초들이 많고 또 장차 화친이 될 것이니 갈 것이 없다고 하며 굳이 말림으로 그대 요동에 머무르면서 신랑 손광과 총명, 양문들에게 보고하고 금년 3월 초승에 다시 출발하여서 왔으니 무슨 수고가 있을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나는 차를 들라 하고 다시 술잔을 권했으나 강대한 정회를 느꼈다. 그리고 또 적의 정서를 이야기하느라고 밤이 깊은 줄을 몰랐다. 조용히 하다가 헤어졌다. 18일 맑음. 수루이로 나가자고 청하여 점심은 나가 앉아 술을 두세 순배 올렸다. 아마 명년 봄에는 배를 거느리고 바로 제주를 갈 터인데 우리 수군과 합세하여 흉악한 적들을 무찌르라고 성의 있게 이야기했다. 초저녁에 헤어졌다. 19일 맑음. 아침에 환영례를 표시하는 단자를 들으니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며 주는 물건이 극히 풍성하다고 했다. 충청수사도 역시 드렸다. 늦게 우수사가 예물을 주는데 나와 같았다. 점심 후 원수사 혼자서 술 한 잔을 대접하는데 상은 그득하건만 하나도 집어먹을 만한 것이 없었다. 우스웠다. 자와 벼루를 물으니 써주는데 자는 중문이요 호는 수천이라고 써보였다. 촛불을 켜놓고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비가 올 기미이기에 바로 내려가 잤다. 20일 맑음. 아침에 통역관이 와서 정하되 명나라 장수 장홍효가 남원 유총병 있는 곳에 가지 않고 바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므로 명나라 장수에게 간절히 말을 전하기를 처음에 파총이 남원으로 온다는 소식이 이미 유총병에게 전하여졌는데 이제 중지하고 가지 않는다면 그 중간에 남의 말들이 있을 터이니 가서 보고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더니 파총이 듣고 과연 그렇다. 말을 타고 혼자 가서 서로 만나본 뒤에 군산으로 가서 배를 타겠다고 말하였다.
아침을 먹은 뒤에 파총에 내배로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이별하는 술잔을 권했다. 7잔을 먹은 뒤에 뱃줄을 풀고 함께 포구 밖으로 나가 2번, 3번 해달픈 뜻으로 송별하였다. 우수사와 충청수사, 순천, 발포, 사도 수령들과 함께 사이남으로 올라가 종일 취하여 이야기하다 돌아왔다. 21일 맑음. 아침에 명장과 문답한 것을 서류로 꾸며 원수에게 보고했다. 늦게 마량, 소금포 첨사가 왔다. 발포, 만호가 복방하러 나가는 길을 고하고 갔다. 저녁에 수로에 올라갔는데 순천부사가 와서 이야기하였다. 오후에 흥량 군량선에 들어왔는데 생리와 선주의 족장을 때렸다. 늦게 소비포 공관이 와서 말하기를 기한에 되지 못하였다고 해서 원수사에게 곤장 30대를 맞았다고 한다. 몹시에게 한 일이다. 오수사가 군량 23을 꾸어갔다. 20일 밝음. 아침에 장계 초고를 수정했다. 인치와 목포 수령이 왔다. 늦게는 사량, 영등 만호가 왔다. 오후에 충청수사, 순천부사, 충청 우후 원유남, 이영남과 함께 하를 쏘았다. 해질녘에 수로에 올랐다가 밤이 돼서 돌아왔다. 23일 맑음. 충청수사와 우수사, 가리포 건관이 와서 하를 쏘았다. 조카 해와 종, 봉이 돌아갔다. 목련이 들어왔다. 24일 맑음. 여러 가지 장계를 친히 보냈다. 영의정과 병판, 심충겸, 판서, 윤군수에게 편지를 썼다. 저녁에 활 7순을 쏘았다. 25일 밝음. 아침에 하천수에게 장계를 들려 떠나보냈다. 조식후 충청수사, 순천부사들과 더불어 우수사에게 가서 활 10순을 쏘았다. 크게 취해 돌아와서 밤새 토했다. 26일 맑음. 아침에 각 관포에 공문을 체결해 보냈다. 식사 후에 수로 위에 옮겨 앉았는데 순천부사와 충청수사가 왔다. 늦게 녹도만호가 도망간 군사 8명을 잡아왔기로 그중 괴수 3명은 처형하고 나머지는 곤장을 때렸다. 저녁에 타무선에 들어와 아들의 편지를 읽고 보니 어머님께서는 평안하시고 면회 병세는 나아간다는데 허시댁의 병세가 점점 중하다고 하니 염려스럽다. 유홍과 윤근수가 세상을 떠나고 윤돈이 종사관으로 내려온다고 했다. 신천기가 들어오고 저물녘에는 신재원이 와서 보았다. 노윤발이 흥량의 생리와 감관을 붙잡아가지고 들어왔다. 27일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밤에 꿈을 꾸었는데 머리를 풀고 크게 울었다. 좋은 징조라고 한다. 이날 충청수사, 순천부사와 더불어 수루에 올라 활을 쏘았다. 충청수사가 과아주를 가르었다. 남은 몸이 불편해서 조금 마셨는데 별로 낫지 않았다. 28일 맑음. 흥량 생리들의 죄를 다스렸다. 신재원이 주부의 직첩을 받아가지고 갔다. 늦게 수루에 올라가 벽 바르는 것을 감독했다. 은행이 그 일을 맡아 했다. 저물어서 방으로 돌아왔다. 29일 종일 부슬비가 내리고 바람기는 없었다. 순천부사와 충청수사가 바둑두는 것을 구경하는데 몸이 아주 편치 않았다. 나간 현감도 함께 왔었다. 이날 밤은 신음으로 새었다. 8월 초일일 비, 큰 바람이 불었다. 몸이 편치 않아 수루방에 앉아 있다가 곧 나루방으로 들어왔다. 저녁에 나간이 강집을 데리고 군량 독촉하는 일로 군유를 받들어 공추하고 내보냈다. 비는 낮부터 밤까지 계속되었다. 초일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초일에 한밤중에 꿈을 꾸니 부한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 달수로 따져 낳을 딸이 아니었으므로 꿈이지만 내쫓아버렸다.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았다. 늦게 수로 위에 옮겨 앉아 충청수사, 순천부사, 마량첨사와 이야기하며 새로 빚은 술 몇 잔을 마셨다. 종일비가 내렸다. 송해밀입이 와서 고하기를 흥량 훈두도 작은 배를 타고 도망했다는 것이었다. 초 3일 아침에 흐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충청수사, 순천부사와 활 서너 순을 쏘았다. 수루방을 도배했다. 초 4일 아침나절에 비가 뿌리다가 저녁나절 개었다. 충청수사, 순천부사, 발포 만호들이 와서 활을 쏘았다. 수루방에 도배를 마쳤다. 경상수사의 군관과 생리들이 명나라 장수를 접대할 적에 여인들에게 떡과 음식물들을 이고 오게 한 죄를 다스렸다. 화살 만드는 사람이 바곡이 와서 대를 가져갔다. 이종호가 안수리들을 잡아오기에 홍량으로 떠났다. 초 5일 아침에는 흐렸다. 식사 후 충청수사, 순천부사와 활을 쏘았다. 오후에 경상수사에게로 간즉 우수사가 먼저 와 있었다. 한참 서로 이야기하다 돌아갔다. 이날 웅천, 소비포, 영등포 수령 등과 윤동구 등이 모두 선봉장으로 여기 왔다. 초 6일 아침에 맑더니 저물녘엔 비가 왔다. 충청수사와 활 10순을 쏘았다. 저녁에 장흥부사가 들어오고 보성군수가 나갔다. 타무선에 들어왔는데 어머님께서 평안하시고 면 역시 차츰 차도가 있다고 한다.
고성 및 사도, 적도 수령들이 왔다가 갔다. 이날 밤 수루방에서 잤다. 초 7일 비 종일 내렸다. 초 8일 비 종일 내렸다. 정조방정이 들어왔다. 초 9일 비 우수사 및 정조방장, 충청수사, 순천부사, 사도첨사와 함께 이야기했다. 초 10일 비 종일 내렸다. 충청수사 및 순천부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이날 장계촉으로 수정했다. 11일 종일 큰 비가 내렸다. 이날 밤 모진 바람이 불고 큰 비가 내렸다. 지붕이 세 겹이나 벗겨져 비가 3대같이 샜다. 새벽같이 앉아서 밝혔다. 양평 창문은 모두 바람에 찢겨 없어졌다. 12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늦게 충청수사 및 순천부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소비프 권관, 웅천 현감도 와서 쏘았다. 아침에 원수 군관이 전령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군사 문제를 직접 만나서 의논하자 하므로 오는 17일에 사천으로 나가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13일 밝음. 아침에 심준이 돌아갔으며 노윤발도 돌아갔다. 오전 10시께 배로 내려가서 장수들을 거느리고 견내량으로 갔다. 따로 날쌘 장수를 선정하여 춘원, 등지로 보내어 적을 기다려 무찌르게 했다. 눌러 잤다. 달빛은 비단결 같고 바람 없어 잔잔한데 해를 식혀 피리를 불게 했다. 밤이 깊어서야 그만두었다. 14일 아침에 흐리다가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아침에 사도 및 소비포, 승천 수령들이 보고하되 외석 한 척이 춘원에 되어 있기로 갑자기 없음했더니 외놈들은 배를 버리고 달아나고 우리나라 남녀 15명과 적선만을 뺏어왔다는 것이었다. 오후 2시께 진으로 돌아왔다. 15일 밝음. 식후에 출발하여 원수사와 함께 월명포에 이르러 잤다. 16일 밝음. 새벽에 출발. 소비포에 이르러 배를 정박하고 아침을 먹은 뒤 돛지를 달고 사천 천상에 이르니 기직남이 곤양원과 함께 와 있었다. 그대로 유숙했다. 17일 흐리다가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원수가 정오에 사천으로 와서 군관을 보내어 이야기하자고 하므로 곤양원의 말을 빌려 타고 원수가 머무르고 있는 사천원에 와서 차서를 갔다. 교서에 숙배한 뒤에 공사관의 인사를 마치고 그대로 이야기하니 오해가 많이 풀리는 빛이었다. 원수사를 목십 책망하니 원수사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우스웠다. 가져간 술을 놓고 마시기를 청하여 8순을 돌렸다. 원수가 잔뜩 취해 상을 물리고 나도 숙소로 돌아왔다. 박종남, 윤담이 보러 왔다. 18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아침을 먹은 뒤 원수가 청함으로 나아가 이야기하고 또 간단한 술상을 차렸다가 잔뜩 취해서 하직을 구했다. 원수사는 취해서 일어나지를 못하므로 그대로 누워있기에 나는 혼자 곤양원, 소비포 권관, 거제 안위와 더불어 배를 돌이켜 삼천포 앞에 이르렀다. 19일 밝음. 저물녘에 잠깐 비가 내렸다. 새벽에 사량 뒤쪽에 이르렀다. 원수사는 아직 오지 아니했다. 60동을 캐고 나니 그제야 원수사가 왔다. 늦게 출발하여 당포에 이르러 잤다. 20일 밝음. 새벽에 출발하여 진에 이르렀다. 우수사와 정주방장이 보러 왔다. 정은 곧 돌아가고 우수사 및 장흥부사, 사도첨사, 가리포 건관, 충청 우후와 활을 쏘았다. 저녁에 피리 불고 노래하다가 밤이 깊어져야 헤어졌다. 미안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다. 충청수사는 어머니 병환의 위중에서 흥량으로 떠나갔다. 21일 밝음. 외갓집 제삿날이라 공무 보지 아니했다. 곤양, 사도, 마량, 남도, 영등, 회령, 소비포 수정들이 왔다. 양정원이 보러 왔다. 22일 밝음.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 보지 아니했다. 경사 우후가 보러 왔다. 나간현감, 사도첨사도 왔다가 갔다. 저녁에 곤양, 거제, 소비포, 영등 수령들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 돌아갔다. 23일 밝음. 아침에 서류 초안을 작성하고 식후에 사정에 옮겨 앉아 서류를 처결해 보내고서 활을 쏘았다. 바람이 몹시 사나웠다. 장흥부사, 녹도만호가 함께 왔다. 저물녘에 곤양, 옹청, 영등, 거제 및 소비포 수령들이 왔다. 오후 8시께 헤어져 돌아갔다. 24일 밝음. 각 고을에 수군 징발할 일로 박원춘, 김윤, 심경왕을 내보냈다. 정조방장이 돌아갔다. 늦게 소비포 권관이 왔다. 25일 밝음. 아침에 곤양원과 소비포 권관을 불러 조반을 함께했다. 사도첨사가 휴가를 얻어가기로 9월 초일에는 돌아오라고 일러보냈다. 현덕린이 제 집으로 돌아가고 신청기도 곡식 바칠 일로 해서 돌아갔다. 늦게 흥량 현감이 돌아왔다. 사정으로 내려가 활 6손을 쏘았다. 정원명이 들어왔다고 한다. 26일 맑음. 아침에 각 관포에 서류를 체결해 보냈다. 흥량 포작인 막동이라는 자가 장흥군사 30명을 그의 배에 싣고 도망간 자로 사형하여 처하여 효시했다. 늦게 사정에 가서 활을 쏘았다. 충청 우후도 와서 함께 쏘았다. 27일 밝음. 우수사가 가리포, 장흥, 임치의 장수들 우후 및 충청 우후와 함께 와서 활을 쏘았다. 흥량 현감이 술을 내놓았다. 아침에 올해 편지를 보니 아내의 병이 중하다 있기로 회를 내보냈다.
28일 밤 2시께부터 부슬기와 큰 바람이 불었는데 비는 아침 6시에 개었으나 바람만은 종일 크게 불어 밤새 그치지 아니했다. 회가 잘 갔는지 못 갔는지 몰라 심히 염려스러웠다. 진도 원이 보러 왔었다. 원수의 장계를 해서 문책하는 글이 내려왔는데 거의 장계 오후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29일 맑으나 북풍이 크게 불었다. 아침에 마량첨사와 소비포 건관이 와서 함께 밥을 먹었다. 늦게 사정에 옮겨 앉아 서류를 체결해 보냈다. 도양 머스꾼 박도리의 죄를 다스렸으며 도둑 3명 중 장손은 곤장 100대를 때리고 얼굴에 돗자를 먹물들였다. 해난 현감, 현집이 들어왔다. 의병장 성응지가 세상을 떠났다. 참으로 슬프다. 금음날 맑고 바람도 없었다. 아침에 해남 원 현집이 보러 오고 늦게 우수사 및 장흥부사가 왔다. 저물녘에는 충청 우후, 웅천, 거제 현감, 소비포 건관도 보러 왔다. 허정은도 왔다. 이날 아침 타무선이 들어왔는데 아내의 병세가 아주 위중하다는 것이었으니 벌써 생사간 결말이 났을지도 모른다. 나란 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다른 일에 생각이 미칠 수 있으랴마는 새 아들 딸 하나가 어떻게 살아갈꼬. 아프고 괴롭구나. 김양간이 서울로부터 영의정의 편지와 심춘겸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분개한 뜻이 많이 적혀 있었다. 원수사의 일은 참으로 해괴하다. 나더러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했더니 이는 천고에 탄식할 일이다. 곤양 원이 변으로 돌아갔는데 보지 못하고 보내서 더욱 유감스러웠다. 밤이 들면서 심사가 산란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9월 초 1일 맑음. 앉았다 누웠다 잠을 못 이루고 촛불을 켠 채 뒤척이며 지새웠다. 이른 아침 세수하고 고요히 앉아서 아내의 병세에 대해 점을 쳤더니 중이 환숙하는 것 같다.는 괴를 얻고 다시 쳤더니 의심이 기쁨을 얻은 것 같다.는 괴를 얻었다. 아주 좋다. 또 병세가 나아갈 것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쳐보니 귀양 땅에서 친척을 만난 것 같다는 괴였다. 이 역시 오늘 중에 좋은 소식을 받을 징조였다. 순모사 서성의 서류가 장계가 들어왔다. 초1 맑음. 웅천 현감, 소비포, 권관이 와서 함께 아침을 먹었다. 늦게 나간이 보러 왔다. 저녁 때 타무선에 들어왔는데 아내의 병이 덜해지기는 했으나 원기가 몹시 약하다 하니 걱정스럽다. 초 3일 비가 조금 왔다. 새벽에 밀지가 들어왔는데 수륙 여러 장수들이 팔짱 끼고 서로 바라보면서 한 가지라도 계책을 세워 적을 친 일이 없다 했지만 3년 동안 해상에 있어 그럴 리가 만무하다. 여러 장수들과 함께 맹세하고 죽음으로써 원수가 풀 뜻으로 나를 보내지만 험고한 곳에 운거하여 소굴 속에 들어있는 적이라 경솔에 나가 칠 수는 없는 일이오. 또 더구나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만 100번 싸워도 위태함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종일 큰 바람이 불었다. 초저녁에 불 밟히고 혼자 앉아 스스로 생각하니 국사가 어지럽건만 안으로 건진 일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밤 10시께 흥양 한감이 내가 홀로 앉아 있는 줄을 알고 들어와 자정까지 얘기하다 헤어졌다. 초 4일 맑음. 아침에 흥량이 보러 왔다. 식후에 소비포 건관도 왔다. 늦게 원수사가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하기에 사정에 나가 앉았다. 활을 쏘아 원수사가 9분을 지고 술이 취하여 갔다. 피리를 불리고 밤이 깊어 헤어졌다. 또 미안한 일이 있었다. 우스웠다. 여도만호가 들어왔다. 초 5일 맑음. 닭이 운 뒤 머리가 가려워 견딜 수 없어서 사람을 시켜 긁게 했다. 바람이 고르지 않아 나가지 않았다. 충청수사가 들어왔다. 초 6일 맑고 바람도 잔잔했다. 아침에 충청수사 및 오후 마량첨사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사정에 옮겨 앉아 화를 쏘았다. 이날 저녁 종효대와 개남이 어머님께서 편안하시다는 편지를 가지고 왔다. 즐겁고 다양함을 어디에 비길이야. 들으니 방필순이 세상을 떠나 액순이 그 가족을 끌고 우리 집으로 왔다고 한다. 우습다. 밤 10시께 복춘이 왔다. 저물 무렵에 들으니 김경로가 오도에 왔다고 한다. 초 7일 맑음. 아침에 순천부사의 편지가 왔는데 순찰사 송세공이 초 10일쯤 순천에 도착하고 좌의정 윤두수도 도착한다고 했다. 심히 불행한 일이다. 순천부사가 진중에 있을 때 거제로 사냥을 보냈던 바 많은 짐승을 남김없이 잡았다는데 그것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것이로 아주 회개하기로 편지에 그것을 지적하여 보냈다. 초 8일 맑음. 장흥부사로의 헌관을 삼고 홍량, 한감으로 전사를 삼아 치아불에 둑제를 지내기 위해 입제를 시켰다. 첨지 김경로가 왔다. 초 9일 맑았는데 저물녘에 밤시 비가 오다 그쳤다. 여러 장수가 활을 쏘았다. 삼도 장수가 모였는데 원수사는 병으로 오지 않았다. 김첨지도 함께 활을 쏘다가 돌아가 경상도 부대로 가서 잤다. 초 10일 맑고 바람도 조용했다.
사도첨사가 사회를 열었는데 우수사도 모였다. 김경숙이 창신으로 들어갔다. 11일 맑음. 일찍 수로에 나가니 남평의 생리와 순천 격군으로 3번이나 군량을 훔쳐낸 날을 처형했다. 각 관포에 서류를 처결해 보냈다. 늦게 충청수사가 보러 왔다. 소비포 권관을 원수사가 모함하려고 하는 까닭에 달밤에 소비포로 돌아갔다. 12일 맑음. 일찍 김함이 방에 왔다. 조방장 정응훈이 종이 돌아가는 길에 답서를 보냈었다. 늦게 우수사, 충청수사가 오고 장흥부사가 술을 내어 함께 이야기하다가 크게 취해 헤어졌다. 13일 맑고 따사로웠다. 어제 취한 것이 아직 안 깨어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침에 충청 우후가 보러 왔다. 또 조도어사 윤경립의 장례 초하는 두 통을 본즉 하나는 진도군수 파면을 청한 것이요 하나는 수군 육군을 서로 바꾸어 징발하지 말 것을 각 고을 수령들을 전쟁터로 내보내지 말 것을 말한 것인데 그 의견을 눈앞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었다. 저녁에 하천수가 장계회답과 홍패 97장을 가지고 왔다. 영의정 편지도 가지고 왔다. 14일 맑음. 홍량 현감에 술을 바쳤다. 우수사 충청수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방답첨사가 공사례를 행했다. 15일 맑음. 일찍 충청수사 및 여러 장수와 함께 망골례를 들었다. 우수사는 미리 약속을 하고도 병이라 핑계하니 가탄스럽다. 새로 급제한 사람들에게 홍패를 나누어 주었다. 남원 도병방과 향소 등을 붙잡아 가두었다. 충청 우후 원유남이 충청도로 나갔다. 종경이 들어왔다. 16일 맑음. 충청수사 및 순천부사와 이야기하였다. 이날 밤 꿈에 아들을 낳았는데 경에 모가 아들 낳을 징조였다. 17일 맑고 따뜻했다. 충청수사 순천부사 사도 김만에 와서 화를 쏘았다. 우후 이몽구가 둔전 추수할 일로 나갔다. 효대들도 나갔다. 18일 맑고 지나치게 따뜻했다. 충청수삼이 흥양원과 종일 화를 쏘다가 헤어졌다. 어두워져 비가 뿌리기 시작하여 밤새 계속되었다. 이수원과 및 담화가 들어오고 복춘도 들어왔다. 이날 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19일 종일 비가 내렸다. 흥양 순천 원이 와서 이야기했다. 해난 현감도 왔다가 곧 돌아갔다. 흥양 순천원은 밤이 깊어 돌아갔다. 20일 새벽에 바람은 그치지 않으나 비가 잠깐 들었다. 홀로 앉아 간밤 꿈을 생각해보니 바닷속에 있는 외로운 섬에 달려가다가 내 눈앞에 와서 주춤 서는데 그 소리가 우레 같아 사방에서는 모두 놀라 달아나고 나만이 혼자 서서 끝내 그것을 구경하였다. 참 장쾌했다. 이것은 외놈이 화치는 애걸하고 스스로 멸망할 징조다. 또 내가 준말을 타고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이것은 임금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갈 징조다. 충청수사와 흥양 현감이 왔다. 거제 아니도 왔다가 곧 돌아갔다. 채찰사가 공문에 수군이 군량을 받아들여 계속 쓰라고 하였다. 잡아 가두었던 친족과 이웃은 다 내놓았다고 했다. 21일 맑음. 아침에 사정에 나가 앉아 서류를 처결하고 늦게 화를 쏘았다. 장은 순천부사 충청수사와 종일 이야기하였다. 저물어서 여러 장수가 뛰어넘기를 하고 또 군사들로 하여금 씨름을 겨루게 했다. 밤이 깊어서야 그만두었다. 20일 아침에 사정에 앉았으니 오수사 및 장흥부사가 왔다. 경상 오후 이이득도 와서 명령을 듣고 물러났다. 원수의 밀서가 왔는데 27일에는 꼭 군사를 출동하라는 것이었다. 23일 맑으나 바람이 사나웠다. 일찍 사정에 나가 공문을 처결하였다. 원수사가 와서 군사 기밀을 의논하고 갔다. 나간 군사, 본영군사 51명, 방답수군 45명을 점거하였다. 고성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진주 가훈의 죄를 다스렸다. 보성에서 데려온 공관 황천석은 보다 엄히 신문하였다. 보성에서 광주에서 가두어온 창평현, 생리, 김희동을 처형하라는 군령을 내어 보내었다. 저녁에 충청수삼이 마량첨사가 보러 왔다가 밤이 깊어 돌아갔다. 오후 8시께 복준이 와서 사사히 이야기를 하다가 닭이 온대어 돌아갔다. 24일 맑으나 종일 큰 바람이 불었다. 아침나절 대청에 앉아 공문을 보고 아침 충청수사와 함께 먹었다. 이날 호의를 나누니 좌도는 누런 옷 9벌, 우도는 붉은 옷 10벌, 경상도는 검은 옷 4벌이었다. 25일 맑음. 바람도 조금 잤다. 김첨지가 군사 70명을 거느리고 들어왔다. 저녁 때 박첨지도 600명을 거느리고 들어왔다. 조붕도 왔다. 함께 자며 이야기하였다. 26일 맑음. 새벽에 곽재우, 김덕령들이 견내량에 이르렀으므로 박춘향을 보내어 건너온 까닭을 물었으니 수군과 합세할 일로 원수가 전령해 왔다는 것이다. 27일 아침에 맑고 저물녘엔 잠깐 비가 내렸다. 늦은 아침에 배를 띄워서 폭으로 나가자 여러 배들도 일제히 출발하여 적도 앞바다에 되었다. 곽첨지, 김충남, 별장 한명련, 주목령들이 모두 와서 서로 약속한 뒤에 각각 원하는 곳으로 갈라보냈다. 저녁에 병사 선거위가 배에 이르렀으므로 본령의 배를 타게 하였다.
저물역의 채찰사의 군관 이천문, 임득위, 이홍사, 이춘길, 광중용, 최여해, 한덕비, 이강겸, 박진남 등이 왔다. 한밤중에 잠시 비가 내렸다. 28일 흐림. 새벽에 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적을 칠 일로 길흉을 점쳐보았다. 첫 점은 활이 살을 얻은 것과 같다는 것이었고 다시 치니 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바람이 고르지 못했다. 흉도 안 바다에 진을 치고서 잤다. 29일 맑음. 배를 띄워 장문포 앞바다에 돌입하니 적의 무리는 험준한 곳에 응거하여 나오지 아니했다. 누각을 높이 짓고 양쪽 봉우리에는 병류를 쌓고 있으면서 도무지 나와서 항전하러 들지 아니했다. 선봉, 적선 두 척을 무찔렀더니 그만 무트로 올라 도망쳤다. 빈배만 불태워 깨뜨리고 친천을 향해서 밤을 지샜다.